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족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가족들의 유형을 보셨을 텐데 특히 소통이 안 되는 가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떠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안 믿습니다. 경청하지 않죠. 결국 그 관계의 깨어짐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상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을 기대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거울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울 생각이요. 네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너무 상대방을 믿고 기대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특히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도 다 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이죠. 근데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이 사람이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 관심이 없구나.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정말 할 일이 너무 없어. 이분은 뭐냐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여보 나 좀 이거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소통의 방식은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는 거예요. 이 소통에 문제 있는 가족들은 많이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그런 가족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힘들죠. 그건 말하면 이 가족들로 하여금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날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먼저 실망감의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내밀한 것은 아직 저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팁을 줘야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각자의 감정이입을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이거를 일으키게 한 것이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미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또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눈이 멀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남매라 할지라도 너무나 다른 성향과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둘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떠냐면 그 일치되지 않는 거, 나와 다른 특성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네라고 하기보다 많은 분들은 화가 납니다. 다르다는 것에 격분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나라까지 확 가기보다는 한번 좀 호기심을 갖고 상대방을 좀 봐라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 번째 소통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는데요. 이 부인은 정말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럽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한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다시 만나겠어. 이제 완전히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간 그런 커플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왜 당신은 나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이 부인은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늘 가족들이 모든 걸 공유하는 문화였어요. 좀 밀착된 가족 형태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의 가족은 어린 시절 서로 사랑하지만 관여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그냥 각자 사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성장합니다. 남편이 자기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자마자 이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자, 이럴 때 이제 상담원 과정을 통해서 이 부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결 지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방식을 가진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회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려고 애를 쓴다면 두 커플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은요. 네. 네, 말은 뭐 상대방 입장에 서라라고 하는데 로마의 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새의 눈으로 봐라. 새 눈이요. 그렇죠. 새가 하늘을 날 때 위에서 밑을 보잖아요. 예. 한번 두 부부가 계속 이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서로 내 주장을 하면 할수록 더 싸우게 되죠, 사실. 이런 이 상태에서 한번 위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떠한 새의 눈으로 보는 3인칭적인 어떤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족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제 3의 어떠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사귀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 과정이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는데 이 전제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 살았어요. 만난 게 예를 들어서 26살이라고 보죠. 26살에 이제 만난 지 6개월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고 뭐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그냥 서로를 모르고 산 시간들은 25년이에요. 그 25년이라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25년의 소통의 방식, 관계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호기심을 갖고 차근차근 좀 접근해 가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처음부터 가족이 소통이 안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초기 징후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그 징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제 심리학에서 그 징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이론이긴 한데 두 커플 사이에 그 가족 사이에 비난과 방어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비난은 알겠는데 방어.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네. 뭔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 결국 쪽에서. 어떤 탓을 하는 건가요? 탓도 있고 뭔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이제 잘 살아보려고 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가 잘해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괜히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빈정이 상한 거죠. 빈정이 상하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나만 그래? 당신은 그렇지 않아? 라고 비난의 강도를 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뭔가 잘 해보려고 용기를 낸 건데 남편이 나를 똑같이 비난을 하니까 실망하게 되어지죠. 예. 그러면 여기서 비난과 방어의 이 악순환이 더 부정적이고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야기하죠. 서로에게 더 상처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네. 이게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느끼니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정말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아픈 부분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그 아픈 부분을 휴교파는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종말로 갑니다. 그렇게 어떠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자,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머를 이용해라. 유머요. 그렇죠. 유머.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러라고 하기보다는 좀 유머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화가 나지만 웃음이 나는. 그걸 통해서 커플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를 써서 상대방을 좀 칭찬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되게 좀 요리를 좀 열심히 했다면 뛰어난 요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최고의 요리다. 너무 맛있다. 호텔식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과한 칭찬도 사실 일상에서 경험되어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연구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정말 저 사람에게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근데 남편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 한 문제를 갖고 30년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좀 포기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 그 변화하려 하지 않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과거 남편의 상처의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자존감, 열등감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개선할 수 있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서 변화시킨다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아까 유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머의 방향이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나를 좋죠. 타겟으로 네. 돌려가지고 유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되게 서먹서먹한 그런 부부 관계였대요.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인터넷에 유행하는 그런 뭐 섹시 댄스 네. 같은 걸 연습해서 남편 앞에서 춤을 추더래요. 그런데 음. 남편이 그걸 보고 아 이걸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눈물이 나면서 그래요.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서로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방송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소통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모, 자녀든 부부관계든 소통의 방식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이게 소통이 PR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 소통 교육을 받았던 한 아빠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애들하고 좀 이제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애들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다가 이제 소통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보던 TV를 딱 끈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TV 끄니까 눈이 이게 놀래서 아빠를 본 거죠. 잘 보고 있는 TV.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순간 끄고 대화를 할 게 생각이 안 나요.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니네들 이제 숙제하고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이따 할 건데? 아직도 숙제를 안 하고 TV 보고 있는 거야? 소통이 아니라 이제 그 훈계로 끝나게 됩니다. 네. 많은 실수 중에 하나죠. 소통은 경청이에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게끔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야. 쉽지는 않지만 해야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네. 어떤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예요. 네네. 그런데 엄마가 심리학, 인터넷이나 이런 거 네네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봤나 봐요. 눈 맞춤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눈을 안 마주친다고 막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건데 핀트가 이상한 데 꽂혀져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EBS 엄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EBS 여러 번 출연하긴 하지만 네. 그 EBS에 나온 모든 것들을 마치 교과서인 양 그대로 이제 따라를 합니다. 좋습니다. 따라하는 거 좋은데 맥락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응용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맥락 속에서의 태도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이미 가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부모와의 갈등인 경우는 조금 거리를 둬라. 부모의 인생이에요.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 늘 갈등하고 계속 또 갈등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부모님을 좀 봤으면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네. 해주신 그 부모의 인생이라는 네. 말이 네네.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네네네. 내가 그래도 여기서 한 걸음 음. 뒤로 물러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예, 예. 어쩌면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버지, 엄마의 살았던 인생의 모습으로 조금은 인정해주고 한 발 좀 뒤로 물러가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착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끝없는 갈등에 휩싸이고 떠나지 못하는가? 어쩌면 문제의 회복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찾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아보고 뭔가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도 아주 좋죠. 아주 심리학의 기본 자세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는. 결국 손바닥도 마주치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 나의 행동도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다 바꾸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지만 부모도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방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 자신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고 눈치 맞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주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는 멈춰야 합니다. 언제나 이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내 자신과 이 현재 갈등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예. 언제나 갈등 상황 속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눈을 잃어버려요. 예.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그 감정의 늪으로 들어가면서 내 시야와 감정이 좁아지게 돼요,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번 바깥에서 이 상황을 보려 하십시오. 그렇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소통의 문제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소통 그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관계 안에 어려움을 발생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관계 문제가 소통의 문제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와 소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균형 잡히게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상대방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게 되고 그러면서 끝없는 애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소통으로 힘들어 한다면 한 번쯤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최강현 교수님을 모시고 소통이 안 되는 가족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